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대선 직후 김하영 심리전단 직원에게 감사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내려놔야 하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한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편향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 논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물밑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이전에 소집을 요구한 국회 정보위 법사위는 수사 중인 사건에 국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녹취록 부분에 대해 이석기 의원이 딱하니 해명을 못해놓고 모략 날조라며 전면 부인만 하고 있어 우리도 답답하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박용진 대변인의 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대선 직후 김하영 심리전단 직원에게 감사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민병주 전 단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김 씨에게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편 민병주 전 단장은 단순한 격려성 메시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내려놔야 하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어젯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정치적 이연 논란을 피했을 텐데 첩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오해만 불러 오히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특히 안보방첩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역으로 적발되면 문제지만 국익을 위해 불법도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내란 혐의건과 관련해 표창원 전 교수의 YTN 라디오 인터뷰 발언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석기 의원한테 적용된 것, 언론에 나온 것만 본다면 100여 명 모인 장소에서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언사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내란죄에 대한 기소 부분이 유죄 판결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표창원 전 교수는 그가 처음부터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 목적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인 문제를 돌파한 뒤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경우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사상과 의도, 목적 등을 숨긴 채 국회로 진출했고 위기에 몰리니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며 스스로의 이념과 사상, 신념을 부정하는 행동을 보인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우익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한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편향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학사는 종합편성 채널 채널A에 8억 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가 출자자를 모집할 당시 교학사는 본업인 출판사업과 무관한 종편에 출자할 만큼 경영 상태가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채널A 주식을 매입한 2011년 교학사는 이자 비용 등으로 2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금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일던 종편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이미 종료된 사건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심의 과정에서 표현 표기 수정 요구를 빼고도 무려 479개나 내용 수정을 요구받았고 집필자 자체 수정 항목만 248개, 최종 제출본에서도 83개 자체 수정이 요구돼 수정 요구만 총 810개에 달해 다른 교과서의 수정 요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와 편향이 심해 엉망이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가 통과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함께 우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박근혜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 논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해 차남 재용 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재용 씨를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자녀 3남 1녀 가운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재용 씨를 상대로 조세 포탈과 해외 부동산 소유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모두 500억 엔을 투입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책에서 원전 주변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토 차수벽 건설에 350억 엔을 들이고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설비 증설도 지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 강요회의와 정부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과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연출을 맡은 정지영 감독이 국정원 선거 개입권에 대해서도 영화화할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정지영 감독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할리우드 방식을 쫓아 재미로 과장하거나 희화시켜 나오는데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국정원 사태를 제대로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기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테마가 무슨 테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텔레비전에. 근데 농경이 나와서 아직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그런 종북 좌빨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식으로는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 사회자나 또 상대 패널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쇼크 먹었습니다. 아니, 저런 말, 언어 사용 자체도 그렇지만은 저렇게 단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이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거?
만약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회자나 또 그 상대 패널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혹은 긍정하는 그런 사회라면 이건 큰일 나는 사회다. 네. 이 짚고 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짚고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검찰 김무성 권영세도 조사하라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대선 다음 날 댓글 여직원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민 전 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하영이 소속된 심리전단의 단장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명을 받아 직원들에게 대선 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 전 단장이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았다.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민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에도 김하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 공식 발표 났고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박원돈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또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 전 단장은 김하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저희 활동이 노출돼 문제가 됐는데 경찰 발표로 논란이 안 되고 대선도 잘 끝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민 전 단장이 김하영에게 대선을 전후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검찰이 나중에 파악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민 전 단장의 문자 메시지를 단초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대선 캠프 사이의 삼각 커넥션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